일단 부족으로 돌아가자. 공방에서 가져올 게 있어. 이 중추각인을 자세히 분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물건 챙겨올게. 밖에서 잠깐 기다려줘. 공방 안이 좀 정신없으니까 구경시켜주는 건 생략하자. 아, 오해했구나. 어질러져 있는 게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다는 건 아니야. 내가 공방 안에 물건을 너무 많이 쑤셔 넣었거든. 책이랑 서류, 그리고 연기 주인에서 가져온 서적 같은 것들. 물건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어서 너희가 들어가면 발 디딜 곳도 없을 거야. 카츠나도 저번에 들어갔다가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 뭐 자료 찾는다고 문 잠그는 걸 깜빡한 내 잘못이지.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연기 주인 두루마리를 보곤 깜짝 놀라서는 황급히 돌아서다가 양껏 쌓여있는 단조 설계도 더미를 넘어뜨렸지. 그걸 피하려고 발을 들다가 뒤에 있는 그림통에 걸려 넘어지고 뒤이어 단조 설계도가 카츠나의 머리 위로 쿵 하고 떨어졌대. 제때 발견한 덕분에 해롱해롱하는 카츠나가 메아리아이 부족 연대기 아래에 깔리기 직전에 내가 2층으로 데리고 갔어. 그 후로 카츠나는 나를 찾아올 때마다 늘 문 밖에서 기다리곤 하지. 실론이는 장인이니까 방 안에 무기나 갑옷 같은 게 잔뜩 걸려있을 줄 알았어. 근데 들어보니까 오히려 도서관에 가까워 보이네. 아무래도 본업이 고대 이름을 만드는 거니까. 이 작업은 칼이나 호미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필수적인 기술 참고서 외에도 여러 자료를 찾아봐야 해. 너희도 알다시피 고대 이름은 저마다 특정한 정신을 대표해. 그리고 그 정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업적이 존재하지. 즉, 고대 이름의 본질은 특정한 정신적 의지의 실체적 구현이야. 고대 이름을 만드는 이름 단조사로서 새로운 고대 이름을 만들 때 필요한 일은 단순 제작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그 고대 이름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려면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자기를 추켜 세울 때 사실을 조금씩 부풀리기 마련이거든. 과장되거나 각색되어 보이는 이야기는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해서 교차 검증해야 해. 그래야 터무니없이 과장된 괴담을 벗겨내고 이야기를 가장 진실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거든. 오직 이런 이야기에서만 진정한 정신을 찾을 수 있고, 이래야만 정신을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는 고대 이름으로 구현해낼 수 있어. 고대 이름의 원리는 전에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진짜 대단하게 느껴져. 아무리 대단한 고대 이름도 갑자기 무기로 변하거나 주먹 한 방에 절벽을 뚫게 해주진 못해. 이건 대대로 전해지는 정신적 힘일 뿐 그렇게 직관적인 능력은 없어. 너희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볼게. 너희가 이 세상에 나타난 순간 누군가는 너희를 위한 축복을 준비했어. 그 사람은 축복을 이름으로 농축해서 너희에게 주었지.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름만큼은 평생 너희와 함께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 트라졸리 이모가 전에 이렇게 가르쳐줬어. 이름이란 과거에 서서 미래를 향해 보내는 축복이다.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밤길을 걸을 때 손에 등불을 든 것처럼 말이다. 알 것 같아. 혼자서 깜깜한 밤길을 걷다 보면 점점 무서워지고 쉽게 지쳐버리잖아. 근데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지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걷는 것보다
보단 훨씬 낫지. 물론 여행자는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 여행자는 정말 복도 많다니까. 나는 날아가니까 더 지치는 게 당연하지. 얘기가 잠깐 샜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게 내가 이름 단조사 훈련을 받을 때 트라졸리 이모가 해준 말이야. 근데 솔직히 한 20% 정도 이해했으려나? 아직도 80% 정도는 이해 못했어. 그럼 아예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적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모랑 같은 생각이거든. 말이 너무 길어졌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금방 갖고 나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는데? 괜찮아. 아주 오래된 고대 이름의 기록들인데 이미 사본을 다 만들어놨거든. 이 열소 쐐기 세트를 너무 깊은 곳에 보관해놔서 조금 폭력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어. 자, 이제 중추각인을 분해해보자. 얼마 안 걸릴 거야. 도착했어. 여기야. 무지 높네. 여긴 왜 온 거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름 각인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려고? 이 절벽의 면에 열소를 새겨서 중추각인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까 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내가 아직 견습생일 때거든. 고대 이름 내부에 열소 각인을 새기려면 먼저 절벽이나 공터에 동일한 구조의 각인 도안을 그려봐야 해. 열소가 각인의 여러 줄기를 타고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걸 확인한 후에 고대 이름 내부의 작은 줄기를 본격적으로 새기는 거지. 중추 각인을 훼손하지 않고 분해하려면 이걸 쓰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큰 각인 도안을 손으로 새기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트라졸리의 이름 각인을 깨지 않고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대충은 평범한 미완성 상태의 고대 이름 껍데기였다면 그냥 뜯어서 안에 각인에다 열소를 부어버렸을 거야. 그럼 간단했겠지. 하지만 이 중추 각인은 이모가 네이자에게 주는 축복이니까 쉽게 깨고 싶지 않아. 그럼 이 중추 각인은 네가 이해한 20%에 속해? 아니면 이해 못한 나머지 80%? 걱정 마.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랑 이모랑 생각이 같거든. 바로 이름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는 관점이지. 이름이 있어야 사물을 분류하고 정렬할 수 있어. 또 그래야만 이 세상도 질서정연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 돼. 예를 들어 나는 광석을 주문할 때 순도 약 35%인 화산수정 광석을 불순물 3% 이하로 달라고 요청해. 이때 만약 이름이 없으면 직접 광석 상인한테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라고 설명해야 하겠지. 이름은 장인이 무언가를 표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야. 이름이 없으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고대 이름의 제작 자체가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같은 문제는 전반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이해해 나가면 돼. 고대 이름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 지금은 부족한도 아니니까 쉽게 말해줄게. 고대 이름을 만드는 건 본질적으로 나타의 역사 속 영웅들에게 별명을 붙이는 일이야. 이름을 짓는 건 개인의 주관적인 축복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잘 표현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별명을 지을 땐 객관적이어야 해. 정확한 별명을 지으려면 많은 관찰과 고민이 필요하지. 만약 고대 이름, 아니, 별명이 모호하면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정확한 별명을 짓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해.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사람들이 그 별명을 오해해버리면 그건 이름 단조사인 나로서는 중대한 실책이거든. 실론인한테는 별명 지어줄 생각 없거든? 하긴 그동안 내가 지은 별명이 워낙 생동감 넘쳐서 기억에 잘 남긴 했지. 어허, 흥미가 가는데? 나도 하나 지어줄래? 진짜로? 그럼 우린 동종업계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 어서. 아, 별명이라. 실론이는 열소로 무기도 만들어주고 사람들한테 이름도 지어주니까. 불지피미? 좋아, 좋아. 적절하네. 기억해둘게. 페이몬, 계속해서 내일을 관찰해봐. 더 좋은 별명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제 불을 지피러 가볼게. 잘 보고 있어. 기울기 2도 수정. 됐고. 오차는 허용 범위내. 안전을 위해 각인 연결로 연장. 연결로가 활성화되면 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공간 확보. 이러면 다 됐다. 실론인, 너 진짜 굉장하다. 절벽위를 뛰어다니는 게 꼭 평지를 누비는 것 같았어. 부족이랑은 상관없어. 이건 내가 신은 신발이랑 거기에 주입된 열소의 접착 효과 때문이야. 한바탕 했더니 신발의 열소가 거의 다 떨어졌네. 다음부턴 예비용 열소 캔이라도 들고 다녀야겠어. 그런 셈이지.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다 가져왔거든. 나중에 시간 되면 장비들을 소개해줄게. 일단 할 일부터 하자. 어디 보자. 1번 지점부터 농도 3의 열소로 활성화시키면 절벽에 엄청 큰 그림이 생겼어. 트라졸리가 만든 중추 각인도 공중으로 떠올랐고. 실론인, 조사 다 끝났어? 좀 어때? 비정상적인 열소 각인이 발견되진 않았어. 각종 미세한 변형들도 전부 고대 이름 기술에 기반한 거였고.
우리가 트라졸리랑 레이자를 도와도 된다는 뜻이네? 그치? 근데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어. 아, 둘 다 말해줄 테니까 안 골라도 돼. 그럼 난 좋은 소식만 듣고 귀 막을래. 귀를 막아도 있는 사실이 사라지진 않아. 말해주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할게. 기억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역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기억 추출엔 제어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아. 기술적으로 이런 이름 각인은 얼마든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모의 몸으로는 고강도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공모자가 있다면 말이 달라지지. 이름 각인으로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돼. 공모자라니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들리네. 이제 좋은 소식이야. 비록 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은 범죄에 이용되기 좋은 도구지만 아직까진 공모자나 적용 범위의 확대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어.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을 잠정 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지. 나쁜 소식은 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에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저번에 말해준 적 있지? 고대 이름의 작동 원리는 대영혼의 힘을 빌려 짐에게 남은 정보를 읽어오는 거라고. 이 과정에서 대영혼은 고대 이름의 소유자가 짐에게 정보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개 역할을 해. 대영혼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이야기를 찾는 건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서 특정 사이즈의 모래알 하나를 건져내겠다는 거랑 다름없어. 맞아. 그러다간 아마 바보가 되거나 하루 종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미치광이가 될 거야. 자, 이제 이모가 수집한 기억은 지맥이고 레이자는 그 지맥의 유일한 고대 이름 보유자라고 쳐봐. 이모는 절대로 레이자가 아무 도구 없이 기억의 강에 뛰어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간 레이자가 기억에 휩쓸려 버릴 테니까. 모든 과거를 잊은 레이자는 올바른 과거를 찾는 정밀한 조작을 혼자 해낼 수 없어. 레이자를 도와 이 과거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모뿐이지. 그래서 내 추측은 이래. 이모가 진짜 하려는 일은 자신을 레이자의 대영혼으로 만들어 레이자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에 맞는 기억을 추출해주는 것이라고. 이상적인 상태에선 문제 없는 방법이야. 매번 올바른 기억을 찾아 추출할 수만 있다면 레이자는 과거를 되찾는 셈이지. 그리고 난 이모라면 레이자에 관한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그렇지만 이모는 대영혼이 아니야. 그 몸으론 오래 버티지 못해.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든 트라졸리는... 이름이란 과거에 서서 미래를 향해 보내는 축복이다. 나도 결정을 내렸어. 우리 이모한테 가자.